피터 드러커는 경영학계의 구루라 불린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의 경영에 대한 철학은 현대 경영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재정립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식노동자란 말도 그가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지식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자본가는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탄생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육체 노동자보다 지식 노동자의 숫자가 많죠. 육체 노동자의 생산성은 기술의 연마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한 가지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언젠가 달인이다, 명장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지식 노동자의 생산성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업무의 범위와 양이 루틴화되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경영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식 노동자입니다. 이 지식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 관리에 대한 지혜를 피터 드러커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위즈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영상은 이미 몇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실천했던 관리 방법은 중요도와 긴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의 방법론은 아직도 그의 이름을 딴 다이어리가 나올 정도로 보편화되고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 참고해주세요. 피터 드러커가 제시하는 시간 관리의 방법론은 시간 낭비적인 일을 찾아내어 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어떻게 성과를 내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합니다. 기본 틀은 프랭클린의 방법론을 따르되 적용하는 중간중간 피터 드러커의 생각을 참고한다면 최고의 효율성을 내는 고성과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피터 드러커의 시간 관리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간 낭비형 일을 찾아내 제거하라. 회사에서 하는 일은 성과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단지 의례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이유 없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직에서 경영자 위치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업무 다이어리를 사용하신다면 일주일간 진행한 일들을 리스트화하여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업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대답이 별로 없어 라면 그 일은 시간 낭비형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커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 팀장은 왕성한 외부 활동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의 명함을 모으니 명함 보관함 하나로는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제법 성과를 내는 관리자로 인정받다 보니 외부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한 작은 커피 교육 협회로부터 이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협회 운영에 필요한 좋은 제안을 하는 게 업무의 전부입니다. 참석하면 맛있는 점심도 대접받고 오가는데 수고도 많다고 제공되는 회의비도 쏠쏠합니다. 처음 몇 개월은 호기심도 있고 이사직이라는 그럴듯한 직함도 있고 하니 열심히 이사회에 참석하고 협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이사회 참석에 행사들까지 참석하면 의외로 많은 시간이 협회 일에 소비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 팀장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협회 이사회에 참석해야 할까? 회사는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 협회 일에 관여하고 참석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하자면 사실 신 팀장이 내야 하는 핵심 성과와 협회 이사직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신 팀장은 과감하게 협회 일을 최소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는 이사회에만 참석하고 행사 참석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신 팀장은 자신의 일 중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행사들이나 회의들이 없는지 점검하고 과감히 참석 요청에 NO라고 대답했습니다. 둘, 권한을 위임하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시간을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맡기고 결과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권한 위임은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일, 혹은 누군가 하더라도 최소한 나만큼은 잘할 수 있는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중간관리자가 되어야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현대사회는 사실 서로의 전문성을 믿고 권한 위임을 주고받는 사회입니다. 광고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광고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하는 일을 위임받습니다. 물류회사는 상품의 보관과 이동에 대해서 위임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더 전문성이 있다면
직접 다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위임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시 신팀장으로 돌아와서 책임감이 강한 신팀장은 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디테일하게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쯤 되면 머리에서 김이 날 만큼 과열되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팀원들을 마이크로 매니징하여 조금은 질리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의 양이 늘어나 점점 신팀장의 한계치를 넘어갔습니다. 점점 팀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성과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신팀장은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과정 결과까지 다 개입하고 참견했다면 이제는 프로젝트 자체를 팀원들에게 넘기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팀원이 성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셋, 인력 과잉과 회의 과잉은 아닌지 살펴보라. 한 사람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을 10사람이 하면 며칠 걸릴까요? 네, 열흘이 예상되는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 자체보다는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데 더더욱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상호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다뤄야 하고 일의 분배를 협의해야 하는 등 다른 차원의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큰 회사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행해지는 업무 시간 중 10분의 1 이상을 인간관계 문제 혹은 상호작용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이 조직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확실합니다. 일주일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몇 번 회의를 하시나요? 팀 주간 회의, 본부 매출 회의, 월간 회의, 타부서 협의 회의 등등 회의를 통해 업무를 점검하고 전략을 논의하고 조직을 점검하는 회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일은 아닙니다. 조직이 한 가지 생각으로 모아지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사실 불필요한 회의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를 들어갔는데 연배 높은 상사의 잔소리를 듣거나 무용담을 들을 때면 도대체 회의를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참석하는 회의들이 꼭 필요한 회의인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목표와 결과물이 명확해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어떤 안건들을 협의할 건지 정하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안건들에 대해서 결론이 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회의의 퍼실리테이터가 적절히 컷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회의 전에 회의 끝나는 시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회의가 많은 조직은 구성원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전이 공유되어 있지 않아서 각기 마음이 따로 놀고 있거나 구성원들 간의 벽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조직 내에 그런 시그널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넷, 자유재량 시간을 통합하라. 훌륭한 자기경영인은 자신이 하루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성과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보통은 점심을 먹고 바로 한두 시간은 식곤증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자유재량 시간은 자신이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가급적이면 연속적이어야 하며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미팅, 임원진이 호출하여 가지는 회의가 아니라 자신이 주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4분의 1 시간을 여기 15분, 저기 3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한다면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재량 시간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시간의 4분의 1만이라도 자유재량 시간을 떼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성과를 내는 데 충분합니다. 1년간만 자신만의 자유재량 시간을 사수해보세요. 업무의 성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신팀장은 자신이 일주일 동안 참석하는 회의를 세보았습니다. 팀 업무를 점검하는 주간회의, 팀장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매출 전략 회의, 상품 기획을 위한 TF 회의, 타 팀과 협의를 위한 업무 조정 회의 평균 2번. 이렇게 하니 회의가 하루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한 번의 회의에 반나절을 쓰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오가서 심지어 잊어버리고 같은 내용을 다음 회의에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신팀장은 과감하게 회의를 반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를 점검하는 회의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체제로 변경하고 매출 전략 회의는 너무 길어지니 회의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미진한 논의는 추후에 미루도록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업무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모이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이는 조직 내에 소통과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에서 생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의견을 본부장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회의만 줄여도 많은 자유재량 시간이 생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매일의 시간을 비웠습니다. 그 시간은 중요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고객 리서치를 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뭔가 바쁜데 일이 정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통제하고 혹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이 치고 들어와도 관리하는 데 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자원 중에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너 자신의 시간을 알라. 여러분의 업무 시간을 성과를 내기 위한 시간으로 자유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